안녕하세요. 스토리는 궁금하지만 게임할 시간은 부족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게임 스토리 요약해주는 남자 신하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영웅전설2 드래곤 슬레이어입니다. 악신 아그니자가 쓰러지고 이세라사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웅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세리오스는 디나 공주와 결혼하여 파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둘 사이엔 아트라스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아트라스 왕자가 곧 16살을 맞이할 무렵에서 시작됩니다. 왕자는 엘 라스타 마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좋아하는 음식은 비프 스튜이고 취미는 슬라임 괴롭히기라고 합니다. 피는 못 속이네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슬라임을 괴롭히던 중 교육결 라우엘이 세리오스 국왕을 뵈러 간다며 아트라스를 루디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세리오스가 말하길 아트라스도 곧 16살이 되니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왕이 되기 위해선 무술은 물론이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니 얼마 전 이세라사 전체를 덮친 대지진으로 피해 입은 나라들을 돌며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위문의 친서를 전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자가 모험을 떠나게 되자 세리오스는 성스러운 장비 세트를 챙겨주는데 아트라스는 요새 누가 이런 옛날 옷을 입냐며 가져가기 싫다는데도 혹시 모르니 챙겨가라 하고 디나 왕비도 몸조심하고 위험한 짓 하지 말라며 걱정하는 게 아트라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올리크 공국으로 가기 위해 론도 항구에 도착한 아트라스는 뒷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삥을 뜯기는데 어째 남일 같지가 않냐. 그때 위기에 빠진 아트라스를 란도라는 멋진 청년이 구해줍니다. 근데 내 돈은? 빈털터리가 되어 리젤성에 도착하니 아까 구해준 란도가 반갑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 몇 살쯤 돼 보여? 그런데 너 뭐 하는 거야? 성이라고? 거짓말. 일? 일이란 게 뭔데? 궁금한 것도 많네요. 별탈 없이 제스톤 대공에게 친서를 건네주고 이번엔 라누라 왕국으로 가기 위해 라이파 요새로 향하려는데 리젤성 입구에서 기다리던 란도가 경비병에게 캐물어 아트라스의 정체와 목적을 알고서는 자기도 여행에 데려가달라며 첫 번째 동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 이래봬도 주문사야. 주문사? 그런 몸으로? 난 그런 선입견이 아주 싫어. 그래서 주문 공부하면서 체력 단련도 했지. 자, 봐, 이 근육 검사라고 해도 믿겠지? 오, 란도, 나 그게 뭔지 알아. 망캐야, 망캐, 씹새. 라누라 왕국으로 넘어오니 용의 제사라는 큰 행사를 준비 중이라 다들 바쁜 듯합니다. 그 때문에 세리스 성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랄드 시장의 집사가 심부름을 하느라 성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걸 보고 이거다 싶어 곧장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슈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시장의 딸 플로라에게 도움을 받아 간신히 제랄드를 통해 세리스 성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겐 반가운 얼굴인 에리온 국왕과 만나 친서를 건네줍니다. 온 김에 용의 제사도 보고 가라는 권유에 잠시 라누라에 머무르기로 하는데 병사 한 명이 큰일 났다며 뛰어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묻자 용의 알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는 병사. 그 말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바바라 사제가 더 당황한 모습으로 용의 알이 붉게 변했다며 뛰어들어옵니다. 뒷북 뭔데? 일단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에리온과 바바라가 용의 알로 가보려 하는데 아트라스가 자기도 데려가달라며 떼를 써서 같이 성을 나서려는 순간 병사들이 에리온에게 서둘러 달아나라고 합니다. 이번엔 붉은 용의 알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괴물들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리스 성까지 쳐들어온 상황이라 소니아가 먼저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국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에리온은 직접 용의 알을 보고 오겠다며 서둘러 용의 알로 가보려 하지만 괴물들의 수가 너무 많아 끝이 없을 거라 판단하여 소니아를 따라 피난하기로 하고 아마 전 세계의 용의 알이 똑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 같다며 일단 아트라스도 파렌으로 돌아가 보라고 합니다. 조만간 본인도 세리오스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어딘가에선 붉은 머리의 프레드라는 남자가 황제라는 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황제는 늙은이들이 계획에 협조할 때까지 수용소에 가둬놓고 앞으로 5개의 기술 모두를 자네가 담당할 테니 기대하고 있겠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어 전작의 영웅 세리오스가 디나 왕비에게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며 용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음을 알려줍니다. 서둘러 파렌으로 돌아온 아트라스. 에리온의 예상대로 이쪽도 괴물들이 나타난 상태였고 세리오스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올리크로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에 본인도 가보겠다는 아트라스. 아까부터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게 고춧가루 같습니다. 당연히 걱정되니 말리는 디나 왕비에게 아니요! 지 아빠랑 똑같네요. 겨우 허락을 받고 곧장 올리크로 날아온 아트라스. 그러나 세리오스는 벌써 이야기를 마친 후 에리온을 만나러 간다며 이미 떠난 상태였고 아트라스는 라누라의 피난처로 급히 뒤따라가지만 이미 에리온과 함께 몬스터를 조사한다며 솔디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솔디스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소니아 왕비의 말에 바로 출발하려는 순간 병사 하나가 큰일 났다며 뛰어들어옵니다. 근처에 있던 왕가의 무덤에도 몬스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입구에 제랄드 시장의 딸 플로라의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니아는 혹시라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인데 이미 눈이 뒤집힌 아트라스는
플로라 아가씨께는 저희도 신세를 졌습니다 라며 곧장 왕가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실제로 그곳에서 몬스터에게 쫓기고 있던 플로라를 구해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스윗하네요. 아트라스가 왜 혼자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냐 묻자 여신 프레이야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매일 밤 꿈에 프레이야님이 나타나 슬픈 얼굴로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란도가 그럼 프레이야님이 어디에 계신 거냐 묻자 그건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다시 프레이야님이 꿈에 나타나 가르쳐 주실 테니 프레이야님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계속할 거라는데 아트라스가 그럼 같이 솔티스로 가자고 권합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계실 테니 꿈의 단서가 될 만한 것도 물어보자고 하는데 자기가 왕자인 걸 어필할 계획 같습니다. 그리하여 플로라가 두 번째 동료로 합류하고 일행은 솔디스로 향합니다. 솔디스 왕국 바주눈 성에 도착한 일행들. 아트라스에게는 외할아버지인 아토스 국왕이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예상했겠지만 세리오스와 에리오는 벌써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 홍길동임?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플로라가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아트라스는 기다렸다는 듯 그다지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는 파렌의 왕자야 라며 정체를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예를 갖추어. 아버님 일행을 따라 서둘러 모레스톤 공화국으로 넘어온 아트라스 일행들. 가던 길에 잠시 들른 파에토 마을에서 박력 있는 근육에 철가면을 쓴 남자와 시비가 붙게 되는데 싸움이 나기 직전 촌장이 달려와 말립니다. 그리고 말하길 신디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기억상실에라도 걸린 것인지 아는 거라곤 자기 이름뿐이었다는데 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걸 데려와 돌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촌장의 부탁으로 사건은 일단락되고 다시 떠나려는 아트라스에게 신디가 갑자기 너 닮았다 라며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너 좋다 라며 아트라스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란도는 당황하고 플로라는 가엾으니 데려가자고 하여 그렇게 수수께끼에 사는 신디를 세 번째 동료로 맞이합니다. 모레스톤 공화국의 콜크스로 가니 예상대로 세리우스는 여기 왔었지만 이미 게일을 만나겠다며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게일이 있던 판가스라는 마을이 몬스터들의 습격으로 파괴된 상태라 어디로 향했는지는 모르겠다는데 인생 2회차인 우리는 전작에 등장했던 늑대의 입으로 곧장 달려가지만 또 한 발 늦어서 게일과 함께 이미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적당히 해! 그나마 다행인 건 거기에 있던 부하 드레이크에게 게일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었는데 얼마 전 대지진으로 생긴 나락의 입이라는 동굴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곳에 갔는지 물어보는 아트라스. 드레이크가 말하길 용의 아래서 괴물들이 튀어나오기 한참 전에 동굴에선 이미 괴물들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5마리뿐이라 부하와 함께 힘을 합쳐 녀석을 쓰러뜨리려 했는데 4마리까진 해치웠지만 마지막 한 놈이 큰 소리를 내더니 부하가 쓰러지길래 무서워서 도망쳐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큰일일 테니 게일 3세에게 보고했다는 드레이크. 원래는 대도 게일에게 말하려 했지만 대지진 이후 행방불명된 상태이기에 게일 3세에게 말하게 됐고 현재는 세리우스와 함께 동굴로 들어간 뒤 소식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실마리를 찾았으니 아트라스 일행도 곧장 나락의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로같이 복잡한 구조의 동굴을 지나 뜻밖의 마을을 발견한 일행들.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붙잡으려던 가드를 쓰러뜨리고 레지스탕스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아트라스는 여긴 대체 어디이고 너희는 누구냐고 묻는데 레이시아라는 레지스탕스의 멤버가 너희야말로 어디에서 온 거냐고 묻습니다. 지상이라고 대답하니 못 알아듣는 레이시아. 여기서부터 리더라는 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저 세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 이곳은 파게스타라는 이름의 제국이며 20년 전 황제가 즉위한 후부터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는 독재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각 마을별로 반기를 드는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황제는 사람들이 뭉쳐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 각 마을 간의 통행을 막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잡혀간 사람들이 분명 너희와 같은 지상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라 말하는데 아마도 세리우스 일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레지스탕스들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아트라스도 힘을 보태기로 하여 레이시아와 함께 지하수로를 따라 그로스토스 성으로 잠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가드들에게 들켜 도망치게 되는데 레이시아는 우리 쳐들어왔다고 광고라도 할 셈이냐며 작전은 중지이고 이슈타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씨. 작전이 실패하고 시무룩한 레이시아에게 성에 들어갈 방법이 없겠냐 묻자 여기에선 이제 무리이고 이즈라는 마을엔 성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지같은 미로를 헤매이며 이즈로 향하는데 얼마나 길이 복잡했으면 NPC들도 길을 잃을 지경입니다. 간신히 이즈에 도착하여 안쪽 저택으로 들어가니 인원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며 왜 이렇게 늦었냐 다그칩니다. 아무튼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원래 오기로 했던 다른 4명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청소를 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시장의 저택이고 원래의 시장이 나이가 들어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가끔 성에서 나레사 대장이라는 자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왔네요. 둘이 한참을 대화하는 듯 싶더니 잠시 후 나레사 대장이 저택을 나서며 시장에게 좋은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아트라스는 곧장 시장에게 말을 거는데 마침 잘 왔다며 그루스토스성 정문에 있는 나레사 대장에게 중요한 보석을 전달하세요 라는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건네주는 보석이 띠용? 길모아의 별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던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게 뭔지 알 턱이 없는 아트라스는 시킨 대로 보석을 건네주러 그루스토스 성으로 향하는데 시장의 심부름이라고 말하니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개꿀. 정문 앞에서 나레사 대장에게 보석을 건네자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가드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트라스 일행들은 그 틈을 이용해 다시 성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드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니 다리스란 놈이 세리오스 일행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빠! 채채. 다리스를 쓰러뜨리고 세리오스를 풀어주자 곧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 자식들 무슨 짓을. 그때 뒤에서 시장이 3세 역시 너였구나 라며 따라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아트라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데 시장은 자신의 이름이 대도게일이라며 일단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여기에서 탈출하자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도게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대지진 후에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늑대의 입 근처에서 갈라진 틈을 보았고 들어와 보니 지저의 세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지상의 음식을 신기해하길래 머릿속으로 주판을 좀 튕겨보니까 이거 한몫 벌 수 있겠다 싶어 물건을 좀 팔아봤더니 이거 돈 벌리는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까지 하게 됐다는 대도게일. 덕분에 나레사 대장과 안면을 트게 됐는데 언제나처럼 지저를 산책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길모아의 별을 줍게 되고 세리오스가 가지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싶어 나레사 대장에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처음 보는 일행 3명이 잡혀왔다길래 틀림없이 손자 게일도 같이 있을 거라 판단하여 나레사 대장에게 보석을 건네주고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래를 했었답니다. 멋있네요. 일단은 지저를 빠져나와 루디아 성으로 돌아온 일행들. 그런데 여기도 큰일이라고 합니다. 몬스터의 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대도게일은 이전에 가드가 몬스터를 내보내느니 어쩌니 하는 걸 들었었다며 나레사 대장에게 물어보러 간답니다. 역시나 자기도 끼겠다는 고춧가루. 그러나 대도게일은 아직 현역이라 혼자가 편하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입구 컷. 그래도 마냥 기다리기만은 할 수 없으니 아트라스 일행들도 지저로 내려가 레지스탕스들에게 정보를 얻어보겠다고 하는데 플로라가 자신은 프레이아님을 찾아야 한다며 이곳에 남기로 합니다. 아 안돼 그때의 악몽이. 심지어 혼자서는 위험할 테니 란도가 따라가 준다며 순식간에 파티는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안돼. 이슈타로 돌아가니 지저에도 몬스터가 나타나 레지스탕스는 활동 중지 상태라고 합니다. 리더에게 몬스터들이 소환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겠냐 묻자 자기들도 마을을 지키는 게 고작이라는 리더. 그럼 혹시 용의 알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묻는데 그건 처음 들어본답니다. 고춧가루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대도게일을 만나기 위해 이즈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란도와 플로라를 만나게 됩니다. 란도가 말하길 플로라가 저의 아트라스님이 없으니 쓸쓸해요 라고 노래를 부르길래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스럽네요. 그 말에 플로라는 부끄러워하며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성역에서 바바라 사제와 만나 프레이아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얼마 전 용의 알로 들어갔을 때 어디선가 몬스터가 소환되어 밖으로 내보내지는 걸 보았고 혹시 몬스터들은 프레이아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답니다. 그 말에 정말로 몬스터와 프레이아님이 관계가 있다며 여행의 목적이 겹치지 않을까 싶어 다시 합류하러 온 것이라는 플로라. 다시 4인 파티가 된 일행은 바바라 사제에게 직접 들어보기 위해 요르도의 성역으로 향합니다. 바바라에게 말을 걸려고 하니 문득 전작의 게일이 떠오릅니다. 할망구, 아그니자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뭐야 이 무례한 놈. 처음 뵙겠습니다 바바라님. 다행히 예의 바른 아트라스에게 바바라는 지금부터 말해주는 건 반드시 비밀로 지켜달라며 용의 알과 사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용의 알이란 여신 프레이아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지만 직접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요슈아님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는데 사실 신탁이나 가르침은 없고 용의 알로 들어가서 옛날부터 배운 대로 일정 순서에 따라 버튼을 누르며 잠시 후 요슈아님에게서 대답이 돌아오고 그 대답이 변함없는지만 확인할 뿐이랍니다. 오랜 선조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유 같은 건 모르고 단지 들은 대로 할 뿐이라는 바바라. 그러면서 용의 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보석을 건네주는데 직접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의 단서를 찾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절대 재단에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요슈아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장치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세계가 파멸할지 모른다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는 게 많으니 조심하라고 응원해주네요. 귀엽습니다. 용의 알로 가니 그 주변은 몬스터들로 득실거리는 상황이었고 근성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정말로 어디선가 몬스터들이 전송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몬스터들이 소환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화가 난 란도는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버리는데 이 새끼 뭐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잔뜩 겁먹은 아트라스는 일단 정보라도 얻었으니 다시 이지로 돌아가 대도게일과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아직 현역이라더니 이미 알아낼 거 다 알아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대도게일. 나르사 대장 피셜로 몬스터의 원인은 지저인들이 맞다고 합니다. 그들에겐 마스터라 불리는 여러가지 지식을 가진 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호달달. 그러나 현재는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모두 수용소에 갇혀버려 남아있는 마스터는 단 한 명뿐으로 그놈이 지금 몬스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범인이라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니 그루스토스 성 별관 가장 깊은 곳에 있어 잠입은 불가능한 수준이랍니다. 그리하여 반대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마스터들과 접촉하려 했지만 일전에 구출 소동으로 경비가 삼엄해지고 나르사 대장마저 감시를 당하고 있어 상황이 몹시 안 좋다고 합니다. 일단 수용소에 가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니 아트라스 일행은 레지스탕스에게 도움을 받아 프로스 지방에 있는 수용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몰래 잠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아트라스 일행은 수용소 안에서 누군가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한 노인이 프레드라는 남자에게 그건 사고였다 라고 말하니 프레드라는 남자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며 프레이아의 마스터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 노인이 프레이아, 바이오라, 테크니카의 각 마스터들은 성으로 끌려갔다 대답해주고 황제의 계획을 위해선 5명 모두가 필요할 테니 조만간 자기들도 끌려갈 것이라는데 이 노인들이 아까 이야기한 마스터라는 자들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황제에게 협력하는 건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프레드는 그럼 거기서 평생 살라며 떠나버립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가드들을 쓰러뜨리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아까 프레드와 이야기하던 마스터들에게 좀 전에 프레이아가 어쩌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죠? 라고 물으니 알 거 없답니다. 그럼 거기서 평생 살아? 하지만 플로라가 사람들이 몬스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설마 너희들은 지상에서 온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구나 싶은 아트라스. 처음으로 지상에 대해 아는 사람과 만났다며 당신들은 어떻게 지상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묻는데 여기서부터 여태 게임을 하며 느끼던 위화감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우리들의 조상들은 지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악신 아그니자를 피해 지하로 피신하였다는 마스터. 지상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지저에서 생활하려 했을 뿐이라며 이 이상 이야기하는 건 그만두자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지상은 지금 용의 아래서 몬스터가 쏟아져 나와 큰일인데 이걸 멈추는 법을 알려달라 하고 노인들은 아마 쉘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다시 또 배경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들이 마스터라 부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총 5명이 있고 여태 이야기하던 마스터는 요슈아의 마스터로서 인공위성 요슈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 게임을 플레이하던 저는 입이 쩍 벌어지게 놀란 상태인데 아트라스와 란도는 그게 뭔지 모르니 요슈아님의 신분 지위 같은 걸로 이해합니다. 덤으로 뒤쪽에 놓이는 히스토라의 마스터라고 역사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다시 요슈아의 마스터는 현재 몬스터들이 프레이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말해주는데 플로라가 깜짝 놀라 어째서 프레이아님이 몬스터를 만드시는 거냐 묻자 뒤에 있던 히스토라의 마스터가 뭔가 기억났다는 듯 지상의 사람들은 프레이아를 여신으로 숭상하고 있으니 아직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쉘터의 이야기부터 하자고 합니다. 조금 찝찝하긴 해도 일단은 용의 알이 우선이니 요슈아의 마스터에게 몬스터들의 전송을 막는 법부터 배우는데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재단이라 부르던 콘솔의 가장 안쪽 레버를 로컬로 움직이고 위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용의 알이 몬스터의 전송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그 외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같이 가던가. 붉게 변한 용의 알로 들어가 배운 대로 조작을 하자 몬스터의 전송은 중지되고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든 용의 알을 전부 되돌리고 바바라에게 받았던 보석도 돌려주는데 갑자기 플로라가 화들짝 놀라며 당장 유슈타로 가야 한다더니 무언가를 본 듯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아트라스 일행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이슈타를 마주하고 다른 마을로 넘어가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는데 이슈타 마을 사람들은 레지스탕스와 관련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잡혀가 버렸고 이지의 시장마저 그들과 연관되어 성으로 끌려갔을 거라고 합니다. 서둘러 그로스토스 성으로 가보는 일행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가드에게 붙잡히고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새끼가 진짜 레지스탕스 아닐까요? 가볍게 문을 부수고 탈출한 뒤 가드들을 쓰러뜨리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프레드와 만나게 된 아트라스 일행들. 당장 몬스터를 만드는 짓은 그만두라고 하니 크게 웃으며 지상놈들이 전멸할 때까지 몬스터를 계속 내보내겠다는데 란도가 더 크게 비웃으며 용의 알은 우리가 멈췄고 지상에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으며 네가 만들어낸 몬스터들은 지저로 소환돼 지저의 사람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프레드. 만약 그렇다면 황제폐하께서 중지명령을 내리셨을 거랍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아트라스가 잘 들으라며 황제는 지저의 몬스터들이 돌아다니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이슈타 마을까지 박살내버렸다고 말해주는데 프레드는 내 황제폐하께서 그럴 리가 없어 라며 도망쳐버립니다. 저저 싸가지 없는 새끼. 곧장 쫓아가는 일행들. 안쪽에서 프레드와 황제로 보이는 자가 대화하는 걸 듣게 되는데 우리에겐 지상을 수복한다는 중대한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선 다소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좋은 걸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좋다고 따라가네요. 그들이 사라지고 안쪽에 숨겨진 방에서 대도게이를 발견하는데 잡혀갔대서 걱정했더니 태평하게 상자나 털고 있는 모습에 아트라스는 다른 마스터나 레지스탕스들은 어디로 갔냐 묻고 베르네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길고 긴 동굴을 지나 베른에 도착하니 가드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레사 대장이 반란의 계획을 세우던 중 어디선가 정보가 새어버렸고 수용소로 끌려오다 도망쳐 이 근처에 숨어있을 거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직감한 아트라스 일행은 그 근방을 이잡듯이 뒤져 간신히 나레사 대장을 발견하는데 게일의 심부름을 하던 걸 기억합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냐 묻는 아트라스에게 지금 황제의 독재 체제를 참을 수 없었다는 나레사 대장, 이슈타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보고 체제를 바꿔야겠다 결심하여 협력자를 구하던 중 배신당해 잡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른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레지스탕스 일원들을 구출하여 협력자로 늘리는 건 어떻겠냐는 말에 곧장 수용소로 가겠다며 입구에서 만나자는 나레사 대장. 성공적으로 내부에 진입해 가드를 쓰러뜨리고 레지스탕스들을 구출해내는데 잡혀있던 레이시아가 말하길 마스터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 그게 완성되자마자 처형시키겠다며 프로스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아트라스 일행은 레이시아와 나레사 대장에게 뒤를 부탁하고 곧장 프로스로 날아가 처형 직전 위기의 순간에 집행관을 쓰러뜨리고 마스터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마스터들과 레지스탕스의 일원들을 구출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자 히스토라의 마스터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지상과 지저의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진정한 역사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억 년 전 사람들은 모두 풍요롭고 자유롭게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악신 아그니자가 나타나 화산을 분화시키고 바다를 마르게 하며 검은 구름과 번개를 몰고 와 지상을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네요. 그로 인해 지상은 황폐화하여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그때 프레이야가 사람들을 땅속 깊숙이 피난시키고 지상이 원래대로 돌아갈 때까지 동면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잠에서 깨어나 지상을 살펴보니 이미 이세라사인들이 문명을 일으킨 상태였고 마스터들은 다시 위로 올라갈지 고민하다가 지상 사람들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지저에 남기로 했다는데 그게 5, 6세대 전의 일이랍니다. 당시의 마스터들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지상에 대해선 일체 비밀로 붙였던 것이 지금의 파게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왜 마스터들이 아닌 황제 같은 게 날뛰는 거냐 묻자 마스터란 통치자가 아닌 현자일 뿐이며 파게스타는 왕정 국가이기에 왕가가 통치해야 하지만 20년 전 고드윈 2세가 왕가를 탈취하여 이름만 황제일 뿐 사실상 독재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이오라의 마스터를 이용해 최강의 힘을 얻으려 자기 자신을 몬스터로 개조하기까지 했다는데 바이오라의 마스터는 자기 의지가 약한 탓이라며 자책하고 그걸 들은 프레이야의 마스터는 결국 몬스터를 만들어내는 건 프레이야인데 이 만능 장치는 사용하기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바뀌는 것이니 자네 탓이 아니라며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신탁을 받아 여기까지 온 플로라는 프레이야님은 여신이라며 장치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프레이야의 마스터는 그건 프레이야의 인격부일 뿐 악용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들어있지만 지금은 프레드에 의해 본체에서 분리되어진 상태이기에 갈 곳 없는 프레이야의 의사 에너지가 시각화되어 플로라에게 보여진 것이라고 팩트를 말해줍니다. 플로라 울겠다. 그렇다면 황제는 엄청난 힘과 무기를 가진 상태인데 우리에게 승산은 있냐 묻자 이번엔 테크니카의 마스터가 이쪽도 비밀 병기가 있다며 성내의 테크니카 부실에서 무기를 만들어 아트라스 일행에게 넘겨주면 그걸 받은 아트라스 일행들이 황제를 쓰러뜨리자고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해. 그러나 이미 분위기가 달아올라 버렸고 모두의 함성과 함께 최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로스터스 성으로 가니 이미 모두 싸울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파이어! 왜 안 나가지? 아이고. 성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레지스탕스들을 따라 아트라스 일행들도 곧장 진입합니다. 무사히 테크니카의 방을 점거하고 무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아트라스 일행은 황제를 찾아내기로 하는데 부상으로 쉬고 있는 줄 알았던 세리오스 일행들이 사정은 들었다며 자기들도 곧장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든든하다. 더 안으로 들어가 성의 심층부에 쓰러져 있던 프레드를 발견한 일행들. 프레드는 너희를 오해해서 미안했다며 지상에서의 일은 불행한 사고였음을 인정하는데 그때 뒤따라온 프레이야의 마스터에게 겨우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동료가 살해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는 프레드의 말에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 프레이야의 마스터가 대신 대답해주길 5명의 마스터들은 대지진 후에 각자의 제자들을 지상으로 시찰 보냈었는데 방호복에 놀란 건지 아니면 몬스터라 착각한 건지 2명의 인간들이 습격해왔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듯한 이야기의 기억을 되짚어보는데 일전에 늑대의 입에서 드레이크에게 들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일행들. 그러나 프레드는 지상의 인간들이 흉악하여 습격해왔다 생각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황제를 도왔던 것인데 그저 프레이야를 악용하기 위해 자신은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황제의 야망을 저지하려다 큰 상처를 입어 프레이야를 막아달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두고 맙니다. 황제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곧바로 뒤쫓는 아트라스 일행들. 드디어 최신부의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여기서부턴 위험하니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그러나 여태 함께한 동료들과 게임을 플레이하던 저는 당연히 허락해주지 않았고 아트로스는 감동받아 게임 시스템이고 뭐고 5명이서 간다며 이스라사 파이어를 해버리는데 5명? 이거 뭐야 이거. 쇼를 하네. 이거
당연히 4인 이상 파티는 만들 수 없기에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며 레이시아는 뒤에 남고 불쌍한 신디만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다들 슬퍼하고 있을 때 분노에 가득 찬 아트라스가 황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반드시 무찔러주겠다는데 이것도 황제가 한 게 맞나? 함께 분노하는 란도와 플로라, 니들이 안 데려왔으면 파이터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냈을 것 같은데. 동료의 뜻을 이 몸에 새기고 옥좌의 방에서 황제, 고드윈 2세와 마주서게 된 아트라스 일행들, 신디 없음. 황제는 잘도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의 운은 여기까지라며 싸움이 시작되려 하는데 갑자기 벽이 부서지며 드래곤이 뛰어들어옵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 그런 녀석을 데려와도 내 적수는 못 될걸 이라는데 플로라가 신디? 라고 부릅니다. 아트라스는 아버님께 자주 오던 드래곤이라며 어찌됐건 신디가 드래곤이었다는 것보다 무사했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고 이번에야말로 황제와의 최종 전투가 시작됩니다. 채찍 죽어라 안돼. 아! 치열한 전투 끝에 황제를 쓰러뜨리고 아트라스는 왕위 계승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프레이야는 정의를 지켜주어 감사하다며 여러분들께 이 기계의 힘 따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이제는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잠에 들겠지만 자신은 희망의 여신 프레이야이기에 당신이 저를 원하는 한 언제라도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상엔 지저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레이시아의 모습이 비추어지며 이제부터는 지상의 인간과 지저의 인간이 교류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거라는 희망찬 메시지와 함께 이세라사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끝!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전설2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세라사 편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가브 트릴로지의 시작인 영웅전설3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스토리 요약해주는 남자 신하욱이었습니다.